예, 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2020년 상시 시험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상공회의소에서 제공받아서 풀어보고 있습니다. 입력하는 작업은 넘어가기로 하고요. 기본 작업, 서식 설정하는 거 볼 텐데 A의 첫 번째부터 F의 첫 번째까지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도 많이 나와서 이제는 그 다음에 요런 거예요. 이제 스타일, 셀 스타일에 가서 제목 1 어디 갔어? 제목 1 이걸 하려네. 그렇죠? 요런 것들을 하라고 하는 것들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자, 글꼴을 바꿔라, 크기를 바꿔라, 색깔을 바꿔라,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 셀 스타일에서 꾸미는 과정들도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행의 높이, 행 높이를 32죠. 그렇죠? 30 포인트입니다. 30이라는 숫자는 포인트예요. 30포인트.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열의 너비를 말하는 이 숫자는 글자 수고, 영문이나 숫자를 말하는 글자 수고, 높이에서 말하는 이 숫자는 포인트, 30포인트. 예. 그 다음에 A의 네 번째부터 A 여섯 번째, 얘네들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근데 여기도 해야 되고 여기도 해야 되고 이쪽에도 해야 되잖아요. 이때 하는 방법이 좀 있어요. 요렇게 병합 블럭을 잡고 또 블럭을 잡고 또 블럭을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는 게 있고, 한 번 하고 또 따로 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게 있는데, 서식복사라는 게 있어요. 서식복사. 예, 서식복사를 눌러서 쭉 훑어주면은 요렇게 꾸며진 게 그대로 들어가요. 자,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여기에도 적용하고 여기에도 적용하고 여기다 적용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얘를 이렇게 블럭을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또 블럭 잡고 또 블럭 잡고 또 블럭 잡아서 한꺼번에 병합하는 방법, 아니면 얘를 병합하고 또 얘 또 따로 잡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데 얘를 서식복사 누르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서식복사라는 걸 누르셔가지고 이거를 한번 누르면 여기 등심 세 줄에 걸친 가운데 맞춤 기능이 복사가 되는 거야. 서식만, 글자 내용은 그대로 두고 서식만 들어갔어요. 그럼 나머지 여기서 빗자루로 요렇게 여기까지잖아요. 이렇게 훑어주면 그대로 적용돼요. 업무에서도 되게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A3부터 F3은 가로 가운데 맞춤 있죠. 가로 가운데 맞춤. 예, 여기 보시면은 얘가 가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요 위에 있는 거는 세로, 위쪽, 중간, 아래쪽. 예를 들면 이 높이가 높아졌을 때 얘가 위쪽으로 갈 거냐,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냐, 중간에 있을 거냐. 그 다음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중간이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2007 버전 이후 2010 버전서부터는 세로 가운데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세로 가운데 기본으로 되어 있어서 중간에 글자가 들어가는데 높이에 따라서. 근데 그 예전 버전에서는 얘가 위로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글자가 요 위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된다? 중간에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 꼭 눌러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쓰는 버전에서는 자동으로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이 아니라 중간에 있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가로만 예,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가운데 요거만 신경 쓰시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2의 네 번째부터 2의 15번째, 여기 요렇게를 판매량이라는 이름을 정의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름 상자에다가 이렇게 쓰고 판매량이라고 쓰는 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만 이름이 정의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업무상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얘네들은 생산일자고 얘네들은 가격이고
얘네들은 판매량이고 여기들은 총 판매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블럭을 요렇게 잡아서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 수식에 가시면 선택 영역에서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왼쪽은 이게 왼쪽이니까 아니고 첫 줄 생산 일자 가격 100g 판매량 kg 총 판매액이라는 이 글자로 이름을 정의하세요 라고 하면 한꺼번에 이름이 정의돼서 이렇게 한꺼번에 이름이 정의돼요. 그런데 가격 가로 열고 100g 가로 닫고니까 괄호 기호는 안 들어가거든요. 이름 정의할 때 특수 기호들이 안 들어가요. 밑줄은 허용이 되거든. 그러니까는 가격 밑줄 100g이 된 거고, 그렇죠? 판매량 밑줄 kg이 된 거지. 만약에 여기가 생산하고 한 칸 띄고 일자가 있었으면 생산 밑줄 일자로 들어갈 거라고. 그런 것들이 필기시험에 나와요. 그게 필기시험에 나오거든. 그래서 지금이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블럭 잡아가지고 판매량이라고 우리가 써라 그러면 판매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름을 잘못 정의했을 때는 수식에 가서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면 이렇게 잘못된 이름들이 있을 때는 이거를 직접 수작업으로 삭제를 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는 있어요. 한꺼번에 블럭을 잡아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일일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름 정의를 하면 해당 셀 주소가 절대 참조 형식으로 지정된다. 만약에 여기가 판매량인데 판매량이 지금 2의 4번째부터 2의 15번째잖아요. 근데 이 주소가 $2에 $4부터 $2에 $15까지 들어간다. 예. 그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 알아두시면 필기시험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D의 4번째부터 D 15번째까지 판매량 가격, 그 다음에 F 한꺼번에 블럭을 잡아야 되겠죠. 이쪽 블럭 잡고 또 컨트롤 키 눌러 또 블럭 잡고 그 다음에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고 뒤에 얼마 원 하고 넣어주라니까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샵 코마 샵샵 0 다음에 원을 써주면 우리말은 따옴표를 안 넣어도 돼요. 우리말은 따옴표를 안 넣어도 되지만 영어 단어를 쓸 때 영문자를 쓸 때는 따옴표가 들어가면은 되는 게 있고 안 들어가면 되는 게 있고 연월일 같으면 YYY-D 이거는 코드거든요. 이때는 따옴표에다 쓰면 안 되고 뭐 센티미터라고 표시하라 그러면 그 M이라는 게 월인지 분인지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센티미터 CM 앞에 따옴표를 해줘야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면 알아서 너비가 조정돼요. 알아서. 아까 총 판매액이 너비가 벌어졌어요. 방금 전에. 알아서 너비가 벌어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전체 블럭 잡는 거는 컨트롤 A 잡으면 되죠. 여기는 이렇게 블럭을 잡아도 되지만 양이 많을 때는 못 잡을 때는 컨트롤 A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리고 홈 탭에 가서 가가가 옆에 있는 테두리 선에 가서 모든 테두리 그러면 뭐 해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기본 작업 세 번째 조건부 서식 필터를 거는 거네. 그렇죠? 다 마포인데 이 출판사가 마포구에 있어요. 홍대 옆에. 그래서 동네 이름이 다 망원동, 서승동, 서교동, 마포동네, 마포구에 있는 동네 이름이 나온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 사량 어디 갔어? 여기. 이 동네가 5톤 이상, 5 이상이고, 이사 비용이 평균 이상인 거. 음에 죽겠네. 그럼 A의 19부터
C의 20일 안에, C의 20일 안에다가 조건을 나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건을 어떻게 나열해야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예, 그러면 이런 거지 뭐. 이사량하고 이사비용하고 복사를 해서 일단은 19에다 붙이면 두 개가 붙겠고요. 예. 그 다음에 5 이상이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5 이상을 쓸 때 여기다가 뭐라고 쓴다? 크거나 갖다 5라고 쓰면 되죠. 그렇죠? 크거나 갖다 5라고 쓰면 되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뭐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뭐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 이상? 평균 이상이잖아요. 평균 이상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평균 이상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기록을 해야 돼. 수식을. 만약에 자 블럭 잡아 볼게요.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평균이 대략 여기 밑에 123만 769원이 나와요. 만약에 평균이 100만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크거나 같다 100만원 이렇게 쓰면 되는데 100만원인지 500만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물어봐야 된단 말이야. 누구한테? 는 제일 처음에는 네가 크거나 같다 뭐보다 에버레이지 써가지고 여기 있는 비용보다 여기 평균이잖아요. 그렇죠? 이 평균보다 혹시 크거나 같으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문제. 자, 수식을 이렇게 썼어요. 처음 데이터를 제가 요거를 처음 데이터에 처음 데이터 첫 번째 데이터를 갖고 물어보는데 너 처음에 있는 네가 여기에 있는 이 전체 평균보다 크거나 같으니? 평균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결과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아니요. 그렇죠? 예 아니요가 될 거 아닙니까? 평균을 알면 자 여기다 써드릴게요. 평균값을 알면 크거나 같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 이상 이렇게 쓰면 돼요. 크거나 같다 1000 이렇게 쓰면 되는데 평균값을 모르기 때문에 수식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작성하냐면 첫 데이터를 기준으로 수식을 작성한다 이거예요. 첫 데이터가 요거잖아요. 요거 이사비용의 첫 번째 얘 있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수식을 쓰는 거야. 뭐라고? 는 첫 데이터 얘를 클릭해주고 얘가 크거나 같다 하고 에버레이지 함수를 써서 범위를 지정하는 거죠. 범위 지정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첫 데이터가 평균값보다 크거나 같은지 아닌지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결과는 두 가지예요. 결과는 참 거짓 중에서 나타난다. 여기 false라고 떴잖아요. 왜냐면 아까 제가 대략 평균 계산해 보니까 123만 얼마 그랬잖아요. 얘네들을 이렇게 마우스로 블록 잡아 보니까 아래쪽에 평균값이 이렇게 떴거든. 평균이 123만 얼마라고 떴거든. 그러면 얘는 12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20만 원이 평균치보다 크냐 크거나 같으냐 물어봤더니 아니잖아. 작잖아. 그러니까 false라고 뜨지. 이렇게 결과에 논리값이 나타나면 바로 위에 항목 이름을 삭제해야 한다. 항목 이름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항목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요 이사비용이란 글자 있잖아. 얘를 쓰면 안 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거 풀어봤었어. 이 문제 풀어봤다고 기본 교과 과정에서 배웠었어요. 그러면 비워둬도 되고 항목 이름을
비워두거나 임의에 이름을 입력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책의 교재를 보면 정답에 여기에 뭐 평균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평균이라고 써도 되고 평균 이상이라고 써도 되고 뭐지? 이렇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평균값을 알면 수식을 쓰면 돼. 평균값을 알면은 수식을 작성하면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요런 식으로 작성하면 되는데 수식을 모르기 때문에 수식을 작성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데이터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다 내려놓고 보여드리면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첫 데이터가 평균값 범위 지정한 것보다 크거나 같으냐라고 이렇게 쓰면 결과는 그럴 수 있고 아닐 수 있으니까 참, 여기서 말한 참은 true, 거짓은 false. 이 중에 하나가 나타나요. 이렇게 논리값이 나타나면 요 바로 위에 있었던 요 이사비용이란 글자가 있었는데 이거를 사용할 수가 없다. 아니, 여기는 어떤 항목 이름이라도 사용할 수 없다. 예. 사용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뭐까지? 표에 나열된 어떤 항목 이름도 사용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얘를 비워두든지 아니면 임의의 이름을 입력하면 된다. 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고급 필터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두고 데이터 메뉴 탭에 가서 고급 필터를 걸고 그럼 범위가 설정됐죠. 그렇죠?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란 말이야. 다른 장소에. 조건 범위는 요렇게 조건이에요. 여기 비어 있어도 조건을 걸어야 돼. 이렇게. 복사 위치는 우리 책에서 A의 23번째라고 써 있는데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나열을 해 놓은 것 때문에 제가 33번째다 할게요. 네, 여기다 할게요. 확인 누르면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나오는 거지. 5 이상이고 123만원보다 높은 애들. 얘 아니다 이거. 얘가 나오면 안 되지? 제가 요거를 셀 참조를 여기다가 요거를 달러 표시를 안 넣었네요. 그렇죠? 예, 달러 표시를 안 넣었어요. 달러 표시를 넣고 한번 해볼게요. 달러 표시를 여기다 넣고 다시 얘 제거하고 다시 똑같이 고급 필터에 들어가서 조건 범위는 그대로 들어갔고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 A의 23번째인데 저는 33번째도 할 겁니다. 예, 됐네요. 아까 거기에 미쳐가지고 false냐 true냐 이거 설명하다 보니까 달러 표시를 찍는 거를 까먹었어요. 예. 예, 이런 실수를 또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5 이상이니까 얘는 해당되죠. 근데 얘는 120만원이니까 얘는 아니고 5 이상 되면서 120만원 되니까 됐고 요거 됐고 그렇죠? 요거 됐죠? 얘는 5 이상이 되는데 120이라서 안 되고 7 요거 됐죠? 그렇죠? 여기 됐죠? 그 다음에 요것도 됐죠? 요것도 됐죠? 여기도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없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건이 나와야 되는 거죠. 5건이. 제대로 된 거죠. 꼭 수작업으로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확인도 해보는 그런 습관도 가지셔야 돼요. 예. 그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방금 전에 풀었던 요 문제가 예, 우리 교재, 기본 교재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예, 거기 5월인 사람, 뭐 입사일이 5월인 사람인지 생년월일 5월인 사람을 검색해라, 이런 기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거. 자, 계산 작업 한번 볼게요. 계산 작업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요. 자, 계산 작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발 시간이 7시면 정류장 수당 4분씩 소요가 되니까 4, 6, 24, 7시 24분에 도착하겠대요.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엑셀화 시키는 거죠. 엑셀화 시키는 거잖아. 그러면 타임이라는 거는 시, 분, 초.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년, 월, 일 이렇게 써갖고 이게 날짜로 되는 거잖아. 이게 날짜. 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간.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표시할 때 시하고 분을 입력하는데 초를 입력 안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초는 입력을 해줘야 돼요. 지금 여기에 9시 00분이라고 나와 있고, 그럼 9시, 시가 9시고 분은 00인데 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초는 0으로 넣어주면 돼요. 시각을 표시할 때는 초를 생략할 수 있지만 입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여기다가 우리가 시간을 입력하는데 여기 지금 초가 입력을 안 하고, 초를 입력 안 하고 시, 분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초가 들어가요. 00초로.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는 지금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 는 타임. 실은 어디에 있어요? 시. 출발 시간이 9시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hour. 출발 시간에 대한 시간이 9이니까 9를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출발 시간에 해당하는 hour를 가져와라. hour가 시간이에요. 시. 미니트는 분이고 세컨드는 초인데, 미니트를, 그럼 여기 시간은 해결됐으니까 이제 미니트를 써야지. 미니트는 00분이잖아요. 현재야. 미니트는 00분이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 7시 16분이니까 16이 미니트가 되겠지만, 현재로는 지금 00분이니까 여기다가 미니트 출발 시간에 대한 분이 있을 거 아니야. 출발 시간의 분이 00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정류장 수가 몇 개 있는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류장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4분씩 소요되니까 4를 곱해주면 되고, 그러면 기존 분에다가 추가된 분이 플러스 되는 거죠. 추가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초를 입력해야 되는데 초는 없으니까 0초로 하면 돼요. 0초. 0초. 우리가 년월일 문제 같으면 주민등록상에 있는 앞에 두 자리를 잘라서 1900을 더하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년월일을 만들었잖아요. 월은 세 번째 두 글자고 일은 다섯 번째 두 글자잖아. 주민등록번호에서. 그거를 갖고 년월일을 만들어서 데이트 함수를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time이라는 시분초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는 time 가로 열고 밑에 뜨네. 시간을 입력해 주세요. 시간은 요거죠. 요거 7시가 시간이잖아요. 출발 시간이니까 이걸 어디다가
hour hour 이때 마우스로 여기를 클릭이 안 돼요 지금요. 그럼 키보드로 가세요. 키보드로 왼쪽 방향을 딱 가면 옆으로 가거든 이렇게. 아니면 C3라고 써도 되고. 자, 요 7시 00분에 출발하는 거니까 7시라는 시간을 찾아냈어.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미니트를 입력하라고 하는 미니트를 몇 분인데 출발 시간에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미니트라는 함수를 쓰고 여기 있는 출발 시간을 선택해야 되는데 마우스가 글로 안 가니까는 그냥 방향키만 옆으로 가면 옆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요게 지금 00분인지 59분인지 5분인지 27분인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요거 정류장 수에다가 4분씩 소요가 된다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초로 입력 안 했죠? 초로 입력 안 했잖아. 초. 여기 보면 지금 초 세컨드라는 게 있잖아요. 세컨드 이거. 여기에서 컴마를 찍고 0초라고 세팅해야지. 0초. 여기는 그냥 오전 7시 24분 형태로 떴네. 이거는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이렇게 보이라고 한 거니까 이대로 두면 되고 자동체로 훑어주면 이제 여기를 한번 보셔야 돼요. 여기 7시 59분인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hour는 뭐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여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hour는 뭐다? 7이지 7, 7시 hour가 7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분은 미니트는 얼마다? 59분. 그럼 59분에 4정거장 4분이니까 4, 4, 16, 16분이 더해지니까 59에 16분이 더해지니까 8시로 넘어가고 15분이 되겠네. 그렇죠? 그렇게 된 거야. 알아서 그건 해줘. 그건 알아서 해준다 이거지. 여기도 그랬잖아. 48분에다가 24분이 더해지니까 이제 9시로 넘어가고 12분이 된 거지. 예. 요렇게 이제 처리했어요. 요렇게. 이렇게 띄어쓰기 하는 건 여러분 보시라고 좀 하는 거고요. 저도 문제 입력할 때는 이렇게 띄어쓰기는 안 해요. 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 예. 아무래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처음 유형 나온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안 풀어봤거든. 데이트 함수는 여러 번 풀어봤는데 예, 타임이라는 함수는 안 풀어봤어요. 그래서 조금 낯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길게 해봤습니다. 문제 2번 볼게요. 랭크 함수 나왔네. 그렇죠? 랭크 함수. 예. 한번 풀면 되지 뭐. 여기 평가 문제에서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1위부터 3위까지는 우수라고 쓰래요. 이야, 이게 이렇게 쓰면 참 좋은데 는 추수 함수 써가지고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랭크 함수를 써서 1등이면 우수, 2등이면 우수, 3등이면 우수, 4등이면 보통, 5등이면 보통, 6등이면 보통. 그렇죠? 근데 몇 팀이 한 거야? 8팀이 했네. 8팀이.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는 노력, 또 8등이 노력,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지. 추수함수를 쓰려면 이렇게 써야지. 근데 이게 8팀이니까 망정이지, 이게 800팀이 출전했다 그러면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푼다 그랬어요? 여기다가 if 해라 함수를 써가지고 여기 보통에서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은 나오는데
7등 8등 나머지라는 게 없으니까 에러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if 에러에 의해서 노력으로 처리해버리면 끝나니까 이렇게 예. 근데 우리 책에는 이게 아니잖아요. if 함수를 쓰라고 돼 있잖아요. if 함수는 어떻게 써야 돼요? 는 if 순위가 3등보다 작거나 같다면 1, 2, 3등이라면 뭐라고? 우수라고 하시오. 아니면 다시 순위가 뭐보다 6등보다 작거나 같다면 6등 안에 들었다면 보통. 그러면 6등도 아니라면 뭐야? 나머지 7등부터 꼴찌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노력이라고 써라 이거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추수함, 여기 랭크 함수가 여기 들어가겠죠? 랭크 함수가 여기 들어가겠죠. 순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겠대. 이렇게 들어가겠대. 그럼 만약에 100팀이 100명이 시험을 봤어도 괜찮겠죠? 추수함수는 100명이 시험 봤다 그러면 어떻게 돼? 100개를 다 나열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추수함수는 불편한 게 있어서 if 에러 함수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시험에. 근데 if 함수로 그냥 if로 물어보면, 추수 대신에 if로 물어보면 3등 이내 도달했다 그러면 우수라고 하고, 3등 이내 들어온 게 아니면 4등부터 6등 이내 들어왔다면, 6보다 작거나 같다면, 6등 이내 들어왔다면 노력이 되고, 6등보다 크면 7등부터 꼴찌까지니까 그럼 노력으로 마무리 져버리면 된다 이거지. 대신에 구간이 많아지면 안 되죠. 1등에서 3등까지는 우수, 4등에서 6등까지는 보통, 7등부터 100등까지는 노력, 나머지는 빈칸, 이렇게 되면 if 함수가 여러 번 나와야 되잖아요. 조건이 3개잖아. 하나, 둘, 3개니까 if 함수가 2번 나온 거잖아. 근데 이런 경우의 수가 5개가 나오면 어떻게 돼? if가 4번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불편할 수는 있지. 예. 한번 풀어보면 는 if rank.eq 누가 여기 왼쪽으로 화살표를 누르면 옆으로 가요. 그렇죠? 예. 얘가 이 밑에서부터 블럭 잡아도 되죠? 이 범위 내에서 작거나 같다 3 아니면 작다 4라고 써도 돼요. 작다 4. 예. 우수. 아니면 귀찮으면 얘 또 쓰면 돼. if서부터 블럭 잡아서 이번에는 여기가 6보다 작거나 같다면 보통, 그것도 아니면 노력. 마지막에 괄호를 안 닫았으면 엔터를 치면 뒤에 제가 괄호를 여기 안 닫았잖아요. 이렇게 안 닫았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엔터를 쳤더니 마지막에 괄호 2개를 닫아주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 그냥 엔터 누르면 돼요. 얘 눌러도 되고. 예. 그럼 자동으로 괄호가 뒤에 물린다 이거죠. 예. 자, 함수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왔대요. 자, 이거를 이렇게 써도 돼요. 이거를 4보다 작다면, 얘는 7보다 작다면 이래도 돼요. 어차피 등수는 정수잖아. 정수. 3.5 이런 거 아니잖아. 그렇죠? 예. 얘를 그대로 여기다 써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란 말이야.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지. 여기는 3등보다 작거나 같다면 하고, 여기는 4보다 작다면 이라고 썼거든. 어떤 걸 써도 돼요. 막 섞어서 써도 되고, 의미만 부여가 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이제 풀 수가 있는 거고요. 요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3번. 문제 3번 어떻게 돼 있나?
이렇게 돼 있네요. 영화 예매 현황표에서 코미디인 영화의 예매량 평균이래. 여기 예매량의 평균을 구하는데 여기다 예매량 평균을 계산하는 얘기죠. 조건을 여기다 쓰래. 그럼 뭐가? 장르가 코미디라고 쓰라는 얘기죠. 여기다 쓰라는 얘기야. 이거 안 쓰면 안 되죠. 이렇게. 그러면 평균이니까 T 에버리지를 쓰면 되겠네. 그치, T 에버리지 쓰면 되겠잖아. T 에버리지.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는 T 에버리지라고 쓸 때 데이터베이스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여기서부터 영화명서부터 예매량까지가 들어가는데 사실은 영화명은 사실 안 들어가도 장르부터 들어가도 되잖아요. 장르부터 시작해서 예매량까지는 반드시 포함시켜줘야지. 영화명은 포함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이 그냥 전체 영역을 말한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도 포함해도 되는 거죠. 상관없는 거죠. 예. 이렇게 블럭을 잡아도 되고 이렇게 블럭을 잡아도 되고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죠. 대신 이렇게 잡으면 예매량이 3이고 이렇게 블럭 잡으면 예매량이 4가 되겠죠. 근데 뭐 3, 4를 쓰지 않고 그냥 예매량 항목을 클릭하면 되지 뭐. 그리고 조건은 여기 걸려 있으니까 장르가 코미디 이렇게. 그럼 답이 나오겠지 뭐. 자, 이거를요. 제가 답을 요거 대신에 4라고 써도 된다 그랬어요? 그 여기다가 뭐라고 써도 되냐면 예매량이라고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얘가 B부터 블럭이 잡히면 B부터 블럭을 잡으면 이게 B부터 블럭 잡으면 요것이 3으로 들어가야지. 요것이 3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여기서부터 블럭을 잡았으니까 예매량은 세 번째가 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 그래서 3이라고 쓰면 되고 요 셀 주소를 그냥 찍으면 제일 편하지 뭐. 뭐라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죠. 예.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되게 쉬워요. 알고 나면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12058이 나오네요. 그렇죠? 옆엔 또 무슨 문제야 이게? 재고 현황표에서 판매량이 판매량이 가장 적은 제품에 대한 재고량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판매량이 가장 적은 제품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중에 얘가 제일 적든지 뭐가 적을 텐데,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판매 재고량을 가져오래요. 자, 판매량에 해당하는 재고량을 찾는 거는 돼요. VLOOKUP, HLOOKUP 이게요. 판매량에 해당하는 입고량을 찾아라 그러면 VLOOKUP으로 안 돼요. 기준보다 오른쪽에 있는 항목을 가져와라. 그럼 VLOOKUP이 되지만 기준을 가지고 왼쪽에 있는 걸 찾아와라 그러면 인덱스 매치를 써야 돼요. 제품 코드를 주고 제품 코드에 해당하는 입고량을 가져와라, 판매량을 가져와라, 재고량을 가져와라. 이거는 VLOOKUP이 되지. 근데 판매량에 해당하는 제품 코드를 가져와라. 이거는 인덱스 매치로 가는 거지. 자, 그러면 VLOOKUP 함수를 쓰는 거는 지금 판매량에 해당하는 재고량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세로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VLOOKUP을 써야죠. 근데 제일 작은 거래. 제일 작은 게 뭔데? 얘잖아. 417인가 그렇잖아. 어떻게 알아? 제일 작은 거를. 넌 스몰 함수를 쓰래. 스몰 함수. 이 중에서
컴마 1 쓰면 되지. 1 쓰면 제일 작은 거잖아. 근데 417 나왔네. 제일 작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가 찾는 값이니까 얘를 기억해가지고 한번 써보자고. 여기다 써볼게요. 자, 는 VLOOKUP 이때 스몰 판매량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라 이거죠? 이렇게 거기에 해당하는 게 있을 텐데 그 참조 코드가 여기야. 얘는 F4번키 안 눌러도 돼요. F4번키 안 눌러도 돼. 왜? 하나만 계산하고 말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판매량에 해당하는 재고량을 찾는 거니까 판매량이 첫 번째 칸이고 재고량이 두 번째 칸이니까 두 번째 걸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일치하는 걸 가져와야죠. 반드시 일치하는 거. false라고 써도 되고 0을 써도 되고. 83 맞네. 답이 나왔네. 자, 답은 이렇게 찾았어요. 두 번째로 적은 제품에 대라. 그럼 이거 2 쓰면 되지 뭐. 이거 2 쓰면 두 번째로 작은 거가 되는 거고, 1 쓰면 이거를 업무적으로는 어떻게 쓰면 돼요? 이거를 스몰이라고 안 쓰고 뭐라고 쓰면 돼? 미니멈 쓰면 되지. 미니멈 쓰면 제일 작은 거잖아. 이렇게 써도 답인데 여긴 스몰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쓰는 거고. 자, 그러면 문제 4번에 대한 문제를 한번 바꿔볼게요. 판매량이 가장 적은 제품의 제품 코드를 찾으시오. 자, 판매량. 이런 문제가 나온다니까? 인덱스 매치 함수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판매량에서 가장 적은 값이 417인 걸 알겠는데 요거에 해당하는 제품 코드를 가져오래. 기준치 왼쪽에 있는 걸 가져오라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함수를 쓴다? 인덱스 매치. 그 다음에 뭐 스몰 그대로 써보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찾아오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요거에 해당하는 걸 가져오는 거니까 얘잖아, 얘. 그렇죠? 그러면 G의 14번째부터 G의 23번째까지 는 인덱스 써가지고 G의 14번째부터 G의 24번째까지 23번째까지 이 중에서 몇 번째 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이죠? 일곱 번째 줄에 몇 번째 칸이에요? 칸은 한 칸밖에 없잖아. 그냥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얘를 그냥 이대로 마무리 줘도 되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됐자면 ABS 07이야. 얘가 판매량이 가장 적은 제품이야. 그러면 이 ABS 07은 우리가 눈으로 읽어가지고 일곱 번째 줄에 있다는 걸 찾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일곱 번째 줄인지 어떻게 알아? 여기 있는 417이 얘가 제일 작은 거라며요. 얘가 일곱 번째 줄에 있었잖아요. 얘가 일곱 번째 줄에 있었잖아요. 중요한 건 얘를 물어봐야 돼. 얘 중요한 거거든. 그럼 이건 어떻게 찾냐면 매치 417일 값을 찾을 거야. 지금 어디에서? i의 14번째부터 i의 23번째까지 반드시 똑같은 값을 찾아라.
0이라는 옵션은 뭐냐면 417과 일치하는 걸 찾아라. 여기서 0은 무슨 의미냐면은 417과 같은 값을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0의 의미는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417이라는 게 지금 여기에서 7번째 만에 찾았잖아요. 7번째 만에 찾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7이 된 거야. 7. 요거를 찾았더니 7번째 만에 찾아서 7번째 만에 찾은 게 요거잖아요. 그 7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요 함수가 어디에? 여기 들어가면 돼. 그럼 417을 왜 찾았어요? 이 417을 왜 찾았냐고. 제일 작은 거라며. 그러니까 여기다가 스몰 i의 14부터 i의 23번째까지를 찾았더니 컴마를 찍어야 되네. 컴마 1 찍으면 이게 417 아닙니까? 417 가장 작은 값. 그래서 417을 찾으려고 스몰 함수를 쓴 거야. 그 417이라는 게 7번 만에 나왔거든. 그래서 인덱스 함수 범위 중에서 얘 중에서 7번째 만에 찾은 게 얘란 말이야. 그래서 ABS 07이 된 거지.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기다가 요 매치 함수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요 7 대신에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 그리고 417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 스몰 함수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인덱스 매치 스몰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다시 제품 코드에 해당하는 입고량을 가져오세요, 판매량을 가져오세요, 재고량을 가져오세요. 이거는 V로 꼽으면 되는데, 재고량에 해당하는 판매량을 가져와라, 재고량에 해당하는 입고량을 가져와라, 뭐 판매량, 입고량에 해당하는 코드를 가져와라,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왼쪽에 있는 걸 찾으려면 천상 인덱스 매치밖에는 못 찾는다. 이것도 시험에 최근에 들어와서 자주 나오는 유형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참고로 417이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을 수 있잖아. 417이 여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럼 밑에 건 못 찾아. 위에 거 찾는 거지. 아래 건 못 찾더라고요. 417이 여기 있으니까 83이지만 417이 여기 있으면 83, 똑같은 83이네? 여기 417이면 64를 찾는 거지. 183을 찾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찾는 거지. 예. 아, 재고량 계산한 거구나. 이건 이렇게. 그러니까 재고량에 따라, 판매량에 따라서, 판매량에 따라서 이 판매량의 값이 바뀌면 그 판매량이 먼저 417이 위에 있으면 위에 거에 대한 재고량이 나온다라는 거. 그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5번 문제, 수강 과목. 수강 코드를 가지고, 이 수강 코드를 가지고 수강 과목을 만들려네요. 수강 코드가 앞에 글자, 수강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1이면 워드, 2면 컴마 1급, 3이면 컴마 2급을 하래요. 그럼 여기 2, 1, 3, 2, 1, 3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추수함수니까 레프트 수강 코드에서 한 글자를 잘라서, 그쵸? 여기 수강 코드에 있는 요 한 글자를 왼쪽에 잘라서 첫 번째는 워드, 두 번째는 컴마 1급, 세 번째는 컴마 2급. 아주 단순한 문제네 이거는요. 그쵸? 굉장히 단순한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 수강 코드라는 말은 B의 28번째니까 여기다가 B의 28번째라고 쓰면 답이 되는 거지 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2니까 1급이고 1이니까 워드고 3이면 컨버리 2급이고 됐네. 예. 근데 이제 실무는 이렇게 안 해요. 여기 코드가 지금 1, 2, 3밖에 없죠? 실무에서는 달라요. 실무에서는 약간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한다. 만약에 앞에 있는 글자가 4가 나오면 어떻게 돼? 4. 얘가 4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고. 4가 오류죠? 4라는 코드는 없잖아. 1, 2, 3밖에 없었잖아요. 이걸 모르고 또 A라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 A라는 코드도 없잖아요. 에러가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1, 2, 3이 아니면 다 에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는 오류 이런 식으로 1, 2, 3이 아닌 글자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숫자가 아니라 기호가 들어갈 수 있잖아. A, B, C, D 이런 거. 그럼 오류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럼 오류라고 나타나게 해줘야지. 그런데 보세요. 오류라고 나타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다 써볼게요. 다 똑같은데, 다 똑같이 나왔는데 얘가 2가 아니라 A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류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이 이게 만약에 5가 들어가면 어떻게, 이거 오류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워드도 두 글자고 오류도 두 글자고 다른 거는 이렇게 긴데 얘는 짧잖아요. 그러면 조건부 서식을 써가지고 오류라는 글자가 혹시 입력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오류라는 글자가 이 안에 들어있으면 이렇게 나타나게 해줘야 돼. 이렇게 나타나게. 오류가 아니면 이상이 없죠. 여기가 오류가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워드도 두 글자고 오류도 두 글자니까 글자 개수로 눈에 보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색깔로 보라는 거지. 이와 유사한 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실무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달라요. 우리 자격증 시험에는 1, 2, 3밖에 없을 거야. 코드가. 그 실무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조건부 서식에서 오류가 나올 때 서식을 변경해서, 그래서 좀 눈에 잘 보이는 색깔, 빨간색이나 이런 걸 해주면, 오류가 없으면 이상이 없어요. 오류가 없으면 이상이 없지. 당연히 이렇게 탁 나오는데 만약에 이것이 4 이렇게 되면 오류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색깔을 딱 나타나게 하면서, 야, 이 사람 뭐야, 수강 코드가 다른 것 같아, 빨리 확인해 줘봐요 라고 확인이 돼요. 이렇게. 예, 실무는 그렇게 한다라는 거. 그거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시나리오 작업이 나왔네요. 시나리오 작업 한번 가볼까요? 시나리오 문제에서는 이름 정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니까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한번 볼까요? 있는가 없는지. B의 네 번째 셀이 판매 가격이라고 이름을 정의하래요. 그다음 판매 가격이라고 이름을 정의하고, B의 다섯 번째 셀량이 판매 수량인데 요거를 또 판매 수량이라고 이름을 정의하고, 얘하고 얘 두 개가 이름이 색깔이 다르게 구별해 놨어요. 제가. 그럼 2의 여섯 번째 셀 순이익이네. 순이익. 얘도 이름 정의하래. 요 세 가지에 따라서 세 가지의 이름이 들어갔고, 요 왼쪽에 두 가지가 판매 가격과 판매 수량이 변경되는 거에 따라서 순이익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예.
시나리오 문제를 푸실 때는 이름 정의하는 거하고 변경되는 게 뭐고 입력값이 뭐고 입력이 뭐고 결과가 뭐냐 하는 거를 잘 읽어 주셔야 돼요. 그 흐름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색깔을 제가 일부러 칠해 드렸는데 원래 시험에서는 색깔 칠하면 안 돼요. 감점 당해요. 이거는요. 하라는 말이 없었는데 굳이 하면 감점 처리가 돼요. 자, 그러면 데이터 메뉴 탭에 가서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로 가볼게요. 이때 여기가 입력값이죠. 두 개가. 얘가 입력값이잖아요. 두 군데가. 얘를 블록 잡고 가면 편해요. 그럼 자동으로 얘가 입력값으로 나타나는데 굳이 안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서 시나리오에 일단은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까 추가를 눌러야 되고, 이때 인상 증가, 인상되고 증가가 된다는 이름으로, 이때 변경되는 셀이 어디다? 여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블럭을 잡고 들어갔으면 처음부터 나타나는데 뭐 다른 데 있다 할지라도 블럭을 다시 잡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확인. 그래서 그 값이 얼마? 95만원. 그리고 350개. 이렇게 확인 눌러서 들어가서 추가 눌러도 되고 바로 추가 눌러도 되고. 자, 확인 눌러서 시나리오를 하나 추가할 거예요. 이번에 시나리오 이름은 인하와 감소. 인하와 감소. 이때 변경되는 셀은 절대 참조가 돼 있다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대로 두고 가시면 돼요. 얘는 변동되는 거 아니니까. 다음 확인. 이때 75만원에 150개. 이렇게 시나리오가 두 개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표시 버튼 누르시면 안 돼요. 표시 버튼 누르면 인상 증가한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 값이 변해요. 표시를 누르시면 안 돼요. 예. 최종적으로 요약을 누를 건데 요약 버튼 누르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이름 정의가 완료가 되면 돼요. 자, 요약 버튼 누르면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결과 셀이 얘잖아요. 그렇죠? 맞으면 그냥 확인 누르면 되고 아니면 클릭해주면 되지. 확인 눌러주면 시나리오가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야. 어디? 자, 시나리오 시트에서 작업을 하면 현재 시트 왼쪽에 결과 시트가 생성된다. 생성됐어요. 왼쪽에 생성됐어요. 분석 작업 1번 여기 시나리오 문제에서 요약 시트가 생겼어요. 그렇죠? 이때 문제에서 왼쪽에 위치해 그대로 두는 건지 오른쪽으로 위치를 옮기라고 하는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결과 시트의 위치를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도 확인해야 된다 하는 거. 예, 그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왼쪽에 그대로 두는 거니까 이렇게. 통합 작업 한번 가볼게요. 통합 작업. 시나리오 문제는 이름 정의하는 경우가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대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왼쪽에 생성되는데 그거를 오른쪽에 옮기라고 하는 건지 그대로 두는지 그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결과 시트가 잘못 나온 것 같아. 이름을 정의하라고 하는데 이름을 정의를 못하고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시나리오 요약 시트 자체를, 여기 있는 요약 시트 자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삭제하시고 다시 작업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얘를 두고 시나리오를 다시 만드시면 안 돼요. 여기서 다시 작업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얘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안 되고, 얘를 반드시 삭제하고 나서 다시 하셔야지. 분석 작업 두 번째, 통합 문제예요. 통합처럼 쉬운 거 없습니다. 지금 서울 실적과 경기 실적과 인천 실적을
이 수도권 실적에다 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잖아요. 첫 번째, 블럭 잡는다. 두 번째, 통합을 누른다. 세 번째, 함수를 확인한다. 합계인지 평균인지 뭔지. 네 번째, 참조 영역을 선택한다. 자, 서울 지역을 먼저 블럭 잡아서 하던, 경기 지역을 먼저 하던 간에 얘를 추가. 뭐 인천 지역을 먼저 하던 나중에 하던 간에 추가. 서울 지역을 먼저 하던 나중에 하던 추가. 그럼 순서대로 시트 위치대로 알아서 뚝 들어가요. 다섯 번째 할 일은 뭐다? 첫 행과 왼쪽 열을 클릭한다. 그 다음에는 확인 누른다. 첫 행과 왼쪽 열. 첫 행이라는 게 뭔데? 1월, 2월, 3월을 가져올 거다. 왼쪽 열은 뭔데? A001서부터 004까지 가져올 거다. 만약에 얘가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얘가 지금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순서가 지금 위에서 아래로만 정렬하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도 정렬해요. 이거 얘를 3월을 먼저 앞에 나오게 하고 싶어. 3월을. 그러면 이렇게 블럭을 잡고 정렬 대화 상자에 가서 옵션에 가면 왼쪽 좌우로 정렬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행에 관한 거, 여기에서 이걸 내림차순하면 3월, 2월, 1월이 됐죠? 거꾸로 됐잖아요, 지금요. 정렬은 위아래로만 정렬되는 게 아니라 좌우로도 정렬됩니다. 필기시험에 그게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여기는 순서가 A001이고 004인데 여기는 004부터 321 거꾸로 나눠왔잖아요. 여기는 1월인데 여기는 1월이 뒤에 가 있고 3월이 앞에 있잖아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면 A-001은 여기는 얘가 아니라 얘 찾아서 이거를 가져온다고. 3900을 여기서 가져올 거야, 알아서. 그러니까 블럭을 잡고 통합에 들어가서 이 참조 영역만 제대로 다 선택해주고 확인 누르면 똑같아요. A001의 1월이면 여기 3900하고 얘하고 얘 합계죠. 1월에 A001의 1월달이면 위치가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이 아니고 얘는 마지막 칸에 있잖아요. 마지막 줄. 알아서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A-005 같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는 지금 물어보는 데가 001서부터 004까지만 물어봤는데 005는 뭐다? 계산 안 해요. 통합 문제는 얘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야. 항목 이름만 같으면 알아서 계산해 주는 거예요. 실무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예. 매크로 작업. 매크로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매크로는 계산 작업하는 매크로를 내요. 총점, 평균 뭐 이런 거. 커말 2급은 그렇게 나고요. 커말 1급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뭐를 계산하는 이런 게 매크로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개발 도구라는 메뉴 탭을 꼭 열어 놓으셔야 되고요. 개발 도구 탭이 없으시면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서 개발 도구를 선택하시면 열리니까 그렇게 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썸 함수 쓰래요. 썸 함수. 그게 여기다가 는 국어 더하기 영어 더하기 수학 더하기 과학 더하기 이렇게 쓰면 뭐가 된다? 땡! 틀린 거야. 그냥 합계를 계산하시오라고 하면 더하기를 쓰던 뭐를 쓰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에 썸이라는 함수를 쓰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함수를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총점. 그럼 여기 와서 는 썸
해서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되죠.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 하면 되죠. 그렇죠? 요대로 두셔도 되고, 요 밑에를 클릭해도 되고, 어디 다른 데 클릭해도 되고. 이제 기록 중지를 누르면 되죠. 그러면 어디든지 간에 매크로를 총점이라는 매크로를 실행하면 톡하니 답이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간에. 마우스 포인터가 셀이 어디 있든지 간에 매크로를 실행하면 답이 나오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B14번째, C15번째, 여기 두 줄 두 칸에다가 단추를 그리래요. 개발도구 컨트롤 그룹에 있는 삽입에 가서 양식 단추가 첫 번째 있잖아요. 그쵸? 얘를 여기다 그리래. 그리고 총점이란 매크로를 연결만 해주면 돼. 여기다가 총점이라고 쓰면 돼. 그럼 이 단추만 누르면 답이 척 나오는 거죠. 그렇죠? 답이 탁 나오는 거죠. 이게 5점이에요. 5점. 두 번째는 A3부터 G3까지 여기를 빨갛게 칠하고 뭐 노랑으로 칠하고 이런 거를 하래요.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라고 하래. 그러면 이제 연습 한번 해봐야지. 매크로 만들기 전에 요거를 블럭 잡아서 홈에 가서 글자색, 표준색, 글자색은 요 빨강, 그냥 빨강 누르면 되죠. 이렇게 빨강 누르면 되고, 채우기 색깔은 노랑, 이거 누르면 돼요. 여기서 노랑을 골라도 되고, 어차피 노랑이니까 얘를 눌러도 되죠. 요렇게 만들라는 얘기야. 연습을 했으니까 얘를 자동 없음 이렇게 두면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매크로를 만들어 봐야지. 예행 연습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거예요. 자, 매크로 이름은 뭐다? 서식. 그리고 이제 매크로 이제 지정이 돼야죠. 여기 위치를 여기다 블럭을 잡고 홈 탭에 와서 글자색은 빨갛게 넣어주고 채우기 색깔은 노랑으로 하고, 근데 우리 문제지에 글자 색깔을 빨강, 채우기 색깔을 노랑으로 했는데 채우기 색깔을 먼저 하고 글자 색을 나중에 했어요. 순서를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A하고 B 해라라고 했는데 B하고 A를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테두리 선 같은 경우에는 모든 테두리 누르고 굵은 겉테두리를 눌러라, 이거는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그러나 얘는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글자색과 채우기색은 별개니까는. 자, 다 됐으니까 뭐하라? 기록 중지해야지. 예, 그래서 얘를 여기 가서 이제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렇게 바꿔놨을 때 마우스가 어디 있든지 간에 매크로에 가서 서식이라는 매크로를 실행하면은 탁 색깔이 칠해지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매번 가서 매크로에 가서 찾아서 하려니까 귀찮으니까 E의 14번째부터 F 15번째에다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니까 삽입에 있겠네. 도형에 가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두 번째 있네요. 사각형 그룹의 두 번째. 문제도 써있잖아. 도형에 가서. 이 도형을 가려면 삽입이라는 메뉴를 가야 된다는 것만 알려주지 않았고, 삽입에 가 있으면 도형에 가서 사각형에 가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여기다 그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친절해. 얼마나 친절해. 그리고 서식이라고 쓰고 예,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을 해줘야죠. 매크로 지정. 서식이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색깔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단추를 누르면, 서식 도형을 누르면 탁 색깔이 칠해지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문제 뭐라고 써있냐면 셀 포인터
셀 포인터의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되어야 된다. 이게 써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뭐 왜 갑자기 빨간색? 예. 셀 포인트의 위치에서 이렇게 돼야 된대요. 이렇게 돼야 된대. 이게 무슨 말이냐? 개발 도구에서요. 이게 필기시험에 나와요. 여기 보면은 개발 도구에 가시면 요거 있어요. 요거. 상대 참조로 기록하는 거. 얘가 눌려 있으면 안 돼요. 자, 제가 여기다가 총점 구하는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상대 참조로 기록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상대 참조로 기록을 누르면 상대 참조로 기록한다는 게 약간 색깔이 도드라졌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하나 건너뛰고 여기다 계산할 텐데 매크로 기록을 눌러서 합계 가로 밑줄 상대 이렇게 쓸 거예요. 상대적으로 계산하는 걸 한번 물어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는 썸 똑같이 쓰고 요렇게 블록 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블록 잡는 거예요. 하나만 계산할 거예요. 자동 채우기 안 할 겁니다. 기록 중지. 자, 제가 여기다 놓고 명령을 걸었어요. 요거의 합계를 구하라고 여기다 명령 걸었어요. 그럼 얘를 여기다 명령 걸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명령 걸면은 여기에 합계가 나오는데 여기다 명령 걸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에 합계가 나와. 하나 건너뛰어서 상대 참조. 자, 매크로에 가서 상대 참조를 실행해라 라고 하면 여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 놓고 답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다 명령을 걸면 어떻게 될까? 여기다 명령을 걸면 상대적인 거죠. 그렇죠? 아까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명령을 걸면 제가 여기다 놓고 명령을 걸어도 여기다 합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다 선택하고 명령을 걸면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던 방식이 그대로 여기 와서는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야. 여기는. 그래서 상대 참조라는 거를 이용해서 계산하라 그러면 얘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라? 상대 참조로 기록을 눌러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은 이걸 누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꼭 안 누른 상태에서 작업을 걸어야지. 근데 여기 일단 매크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방법이 없지 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자동 채우기까지 이렇게 했다면 여기까지 매크로를 넣었다면 얘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답이 여기까지 나와. 이렇게 답이 나와. 여기서부터 하나 건너뛰고 두 번째 줄 건너했으니까 얘는 순서가 달라지는 거지. 여기 같으면 어떻게 돼?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상대적이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참조하는 방식을 우리 시험에는 안 내는데 필기시험의 매크로에서는 상대 참조로 기록을 할 때 하는 것들이 나온다 이거지. 얘를 상대 참조로 기록을 했을 때 이 합계가 여기다가 명령을 걸면 합계가 얼마가 나올까요? 그럼 이제 숫자곱으로 계산해 봐야죠. 우리가 눈대중으로. 그럼 답이 얼마가 나오는지 가나다라에서 찾는 거지. 그런 게 필기시험에 나온다라는 거. 그거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 차트. 이 차트의 위치를 막 수작으로 이렇게 옮기면 안 돼요. 감점 당해요. 얘를 이렇게 지웠다가 다시 하면 어떻게 된다? 빵점 처리예요. 빵점 처리. 그러니까는 이 차트가 10점인데 5점짜리, 2점짜리 5개가 나오는데 그냥 그 차트는 0점 처리가 되는 거예요. 얘를 지우고 다시 하면. 위치를 바꾸게 되면은 감점이 되고. 그런 것도 좀
아시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얘를 꺾은 선 그래프로 돼 있잖아요. 지금 꺾은 선 그래프가 돼 있는데 이거를 막대 그래프로 바꾸래요. 그러면 차트 자체를 선택하고 차트 도구 디자인에 와서 차트 종류를 변경할 건데, 이때 세로 막대, 묶음 세로 막대를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돼요. 한꺼번에 바뀌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는 어느 요소만 11월 것만 막대 그래프로 바꿔라 그러면 11월 것만 계열을 선택하고 여기에서 막대 그래프로 바꿔야 되겠지.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차트 자체를 바꿔라 그러면 차트 자체를 선택하고 차트 종류를 바꾸면 되고요. 특정 계열만 바꿔라 그러면 특정 계열을 선택하고 차트 종류 변경하면 되고. 여기서는 지금 차트 자체를 세로 막대, 묶음 세로 막대라는 첫 번째 거로 바꾸래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바뀌면 됐지 뭐. 그 다음 차트 제목을 여기다 쓰래요. 그러면 차트 요소 추가에 가서 차트 제목을 눌러주고 차트 위에다 눌러주면 이렇게 올라가고, 이때 연동하는 게 아니라 직접 쓰래. 예. 2019년 4분기 장난감 4분기 장난감 매출 현황이라고 쓰고 엔터. 이렇게 쓰래. 글꼴은 홈에 있으니까 홈에 가서 글꼴의 형태, 도둠체라든지, 도둠체를 직접 검색을 해서 쓰셔도 되고요. 도둠체가 아니라 도둠체인데, 도둠체. 도둠체란 글꼴을 직접 검색해서 쓰셔도 되고 목록에서 고르셔도 되고, 크기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글꼴 색깔이 파랑이래. 표준색 끝에서 세 번째가 파랑이다. 이렇게 하래. 그 다음에 여기 119 병원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2월 요소니까 끝에 거죠. 회색을 클릭하고 119 병원을 다시 클릭하면 걔만 선택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서 차트 요소 추가를 누를 때 데이터 레이블 바깥쪽 끝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결과 우리 책을 보면은요, 결과 화면을 잠깐 좀 볼까요? 파일에 가서 열개 눌러서 4번의 결과 탭을 문제를 한번 열어보면은요, 얘가 지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디 갔어 결과. 여기 결과 문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얘가 여기가 동글뱅이가 다르죠. 우리 거랑 동글뱅이가 다르잖아요. 우리 동글뱅이가 많은데 여기는 동글뱅이가 적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줄이라는 거죠. 그리고 1000분의 1로 줄이라는 얘기야. 1000분의 1로. 그리고 여기에는 0서부터 시작했는데 우리는 0서부터 시작했는데 0이 대신에 빼기로 나온 거지만 0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얘를 바꾸란 얘기죠. 그렇죠? 이거 한번 해봐야죠. 뭐. 그럼 먼저 이쪽 왼쪽에 있는 숫자, 이 숫자 갑축이잖아요. 갑축. 얘를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 이 축소식 대화 상자가 열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최소값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로 바꾸래요? 100 000 000 바꾸래. 얘를 바꾸래. 턱구름 바꿔야지 뭐. 그렇죠? 오른쪽에 보면 페인트통
그림자 그 옆에 보면 막대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래프에 가서 최소값이 여기 보면 뭐 1.0에 2에 8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 1.0에 2에 8하고 돼 있어요. 이렇게 8 2에 8인가? 08 88 이건 뭐냐면 1.0 곱하기 10의 8승 이란 뜻이에요. 다른 말로 1 000 동글뱅이가 8개 붙어라 이거죠. 동글뱅이 8개 붙어라 이거예요. 이런 뜻이거든요. 요 뜻은 1.0에 곱하기 10의 8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요게 헷갈리시면 그냥 우리 숫자로 동글뱅이가 8개니까 컴마가 지금 요렇게 들어간 셈이죠. 이렇게 문제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찍으면 되지 뭐. 그런 뜻이니까 그거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 보셔야 돼요. 요거 여기 천 이거 얘를 고쳐볼 건데요. 오른쪽에 보면 표시 단위가 있죠. 오른쪽에 표시 단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천을 고르시면 돼요. 천을 고르시면은요 이 숫자가 1000분의 1로 줄어요. 다 1000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천이라는 글자를 돌려야지. 이 천이라는 글자를 찍고 그러면 이 글자에 대한 서식이 오른쪽에 뜨지 않습니까? 아까는 갑축에 관련된 축서식이 뜬 거고 지금 이 글자에 대한 레이블에 대한 서식이 뜬 거죠. 이게 지금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회전됐어요. 지금 왼쪽으로 돌아갔잖아요. 그게 얘를 똑바로 놓으면 돼요. 똑바로. 얘가 지금 회전돼 있으니까 얘를 똑바로 놓으면 되죠 뭐. 이런 유형의 문제도 있었어요 많이. 해결이 된 거죠 여기요? 오른쪽에 있는 요거 해결이 된 거지. 요것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얘들도. 이 1000으로 줄인다는 거는 여기 나온 거죠 지금요. 이 레이블 값을 지금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1000분의 1로 줄였잖아. 이걸 없음으로 하면 다시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10,000분의 1로 바꿀 건지 1,000,000분의 1로 바꿀 건지 1000분의 1로 바꿀 건지 그럼 1000으로 돌아가고요. 그렇죠? 여기 이제 레이블을 표시가 조금 전에 했다가 다시 해제하면 안 나오니까 표시만 해주면 다시 나오고 이렇게 표시. 시험 문제 이런 것도 있었어요. 뒤집어서 나오는 거. 이거 값을 거꾸로 눌러주면 돼. 값을 거꾸로 하면 뒤집어져. 위에서 아래로 나와. 예. 엑셀에서는 왼쪽 아래가 기준이에요. 아래가 기준이고 왼쪽이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 숫자가 위로 올라가면 위가 기준이 돼버리잖아요. 그럴 때는 거꾸로 하면 돼. 거꾸로 빼주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고. 이제 안 해봤으니까 헷갈리는 거지 몇 번 해보고 나면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해 문제하고 여러분 인쇄해드린 문제 있었죠? 그 문제들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